탄핵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2,36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개인들이 투매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던 기업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예산안은 물론 반도체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성장률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과거 탄핵 사태와는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면서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환율과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떠나려는 외국인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이제 나라 밖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뉴욕 연결합니다. 김종학 특파원. 자,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날선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 외신, 투자 기관들은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다는 등의 비판을 지난 주말 내내 이어갔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인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행보로 인해 5,100만 명의 국민이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듯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무대에 한국이 설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안을 시시각각 전달하고 있는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정체 상태이고 원하는 주요 통화국 최약체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미 국무부의 당혹감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 국무부는 헌법에 따라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완전하고 적절히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태 해결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지난주 간담회를 연 S&P 글로벌을 포함해 무디스와 피치 레이팅스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피치 레이팅스는 지난 금요일 짧은 보고서에서 전례를 볼 때 이번 전국 혼란이 수개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적인 분열로 경제정책과 재정관리에 타격이 있을 경우 신용등급의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 미군 방위비 등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국내는 부동산 부문에 얽힌 역풍 등 안팎으로 민감한 사안을 해소할 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동시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를 보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보고서가 월가에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의 시각을 종합하면 한국 경제 여건이 이미 원화 약세를 향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가속시켰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RBC 캐피탈 등 주요 기관들은 이번 사태와 수출 사이클 약화까지 더해져 내년 한국 원화 가치가 달러당 1,450원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노무라 증권은 달러당 1,500원 선을 향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내놓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아시아 금리 외환 책임인 아다르시 신하는 지난 금요일부터 전날까지 CNBC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하는 약세였다라면서 상반기 1,450원에 도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아다르시 책임은 지난주 계엄 해제 이후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을 동원한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중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 부진 등으로 한국 통화 가치는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카맥샤 트리베디 외환 전략 책임은 현재 연 3.0%까지 낮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폭을 늘려 컨센서스보다 낮은 2.25%, 즉 0.75%포인트 더 내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트리베디 책임도 원화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더해져 환율이 현 수준에서 쉽게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원화의 매번 비관적 전망을 고수해왔던 노무라 증권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강달러와 구조적인 경제 약점까지 더해져 내년 상반기 내 달러당 1,500원이 될 것으로 주장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거래 중인 국내 금융기관들도 환율이 추세적인 상승에 돌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국 장기 국채 등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탄핵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공포에 짓눌린 개인 투자자들은 서둘러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오늘 주식시장 낙폭이나 분위기로 볼 때 이 블랙 먼데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보다 낙폭이 상당히 커진 그런 모습인데요. 주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불발되면서 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낙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 장중부터 나란히 연저점을 경신한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2.78%와 5.19% 하락을 하면서 2,360선과 627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이후 오늘 9일까지 나흘 동안 140조 원 넘게 시가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나흘 동안 개인은 1.4조 원, 외국인은 7천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특히 개인은 오늘만 이 코스피에서 8,800억 원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천억 원 등 총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나마 기관만 최근 나흘간 1.9조 원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 역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17.8원 오른 1,437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금융회사들에게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주환 기자 리포트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금융불안 속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와 은행이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고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최전방에 있는 금융지주가 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환당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등의 상황이 지속되자 금융지주의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금융시장 안정화에 지원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지주회사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 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은행권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상황이 감지될 경우 각사별로 갖추고 있는 위기 대응체계 매뉴얼에 따라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안정 조치가 언제든지 즉시 가동될 수 있다며 비상대응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 일명 F4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다음 주까지 밸류업 펀드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3,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 등의 부총리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고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주식시장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 역시 금융업종입니다. 이 외국인 자금의 이탈 규모가 더 커질 경우 일시적인 외화 유동성 부족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회사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예원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특히 금융주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금융주를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운 외국인은 오늘도 1,44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주요 금융주 주가는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종가 대비 10% 이상씩 급락했습니다. 이는 탄핵 정국 속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밸류업 정책 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날 회의에서 밸류업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우려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아울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주주환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외국인의 매도세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금융지주들은 보통주 자본 비율 기반 배당 확대를 약속했는데 환율이 오르면 이 비율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화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하락세는 원달러 환율이 1,430원 중후반대로 급등한 9일 더 도드라졌습니다. 일각에선 은행들의 주주 환원 의지를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금융주 투매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른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 민감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저는 정책과 관계없이 은행들은 배당이나 이런 거 다 준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외인들이 입장에서 이제 빼면서 금융주가 가장 세게 얻어맞는 거죠. 다만 탄핵 여부를 놓고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2년 1개월 만에 최고점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1,450원대에 진입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신 기자, 참 앞으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탄핵 정국 자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불안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탄핵 불발 이후에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인데요.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탄핵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 계엄령이 조기 해제되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빨리 가라앉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시장도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탄핵안이 불발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탄핵안의 재상정을 예고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금투세 폐지 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또 세법 개정안 같은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증시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투세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안이어서 탄핵 정국에 밀려서 폐지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이렇게 되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 밸류업 정책도 사실상 무산 위기를 맞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입법안들도 표류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투세 말고도 지난 3일에는 기업 합병 분할 시 주주 보호 장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이 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주 환원을 늘린 상장 기업들 법인세 줄여주고 또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에게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 20%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빛을 보지 못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치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지키고 또 찾기 위한 움직임도 모두 멈춰 섰습니다. 이 대통령 리더십의 공백으로 당장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도 이 주도권을 쥐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사실 우리 기업들한테도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를 뒷받침해줘야 하는 정부가 사실 마비 상태입니다. 당장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의 현안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경 후폭풍으로 우리 K2 흑표 전차 있잖아요. 수출 주요 상품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폴란드 추가 수출 계약 연내 체결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또 오늘 나왔습니다. 또 정부 간 계약 특성이 강한 방산 수출에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사실상 좀 심화가 되면서 이 영향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카이 방문과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 등이 모두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이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제 가장 큰 대외 변수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에서 공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진 상태인데 누가 대통령의 직무 또는 권한 대행인지조차 지금 현재 불분명한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스킨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트럼프도 걱정인데 국내 정치 상황까지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폭등하면서 당장 미국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예상보다 더 큰 돈을 써야 합니다. 이 원자재 값이나 수입품도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 내년 투자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창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출 산업의 호재였던 고환율이 악재가 되면서 기업들이 불똥을 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이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환차액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값 상승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 비용 증가, 외화 부채에 따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이익보다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위 수출품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각각 170억 달러와 40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요. 단순 계산 시 환율이 10원 오르면 각각 1,700억 원, 400억 원씩 더 내야 합니다. 배터리 3사 역시 미 현지 공장 설립으로 생긴 외화 부채가 상당해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원자재 수입 비용이 큰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등의 산업은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재료를 달러로 사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이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 속 실적 부진으로 공장을 폐쇄하는 와중에 고환율이라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고환율의 원가는 오르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의 판매가는 올리기 어려워지면서 산업계는 고사 위기에 몰리며 초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네, 정 기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반도체가 가장 큰 걱정인데 당장 내년에는 이 반도체 업황 부진도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때문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반도체 업황 부진은 현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이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각각 전달 대비 21% 그리고 29% 폭락했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의 점유율이 이번 3분기에 TSMC와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DDR5 이상에서 이제 고성능 메모리에서 이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좀 갖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 덤핑으로 인해서 범용 반도체 수요 낙폭이 이 고성능 제품에도 현재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격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더 재고를 쌓아놓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지난 탄핵과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른바 이제 빅테크들의 서버와 클라우드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면서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 이제 진입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당시에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2017년, 2018년 연달아서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리스크도 걱정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아주 많이 한 상황인데 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정부가 협상을 잘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이 식물 정부 상태란 말이죠. 이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배창학 기자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170억 달러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하나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총 45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2030년까지 투자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우리 돈은 약 9조 원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6,200억 원 정도가 이제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에게서는 최종 확정을 안 했습니다. TSMC는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로 밀린다면 보조금이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오히려 더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서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65조 원 가량을 이제 투자한다고 약속한 보조금인데 만약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투자를 좀 더 앞으로 하겠다는 거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기한 유예된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들에 대한 장비 반입 허가가 우리에게는 좀 무기한 허용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생산 보조금 축소 논의도 또 이제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확실성이 좀 생긴 겁니다.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미국 블룸버그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을 우려해서 미국의 현지 공장 건설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을 위해 현재 수조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정착이 뒷바뀌는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개별로 협상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인데 우리에겐 지금 협상에 나설 정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이 계엄 탄핵 쇼크로 이 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이 당장 내년부터 들어갈 새집이 부족한 상황인데 갈수록 공급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6만 4,400가구로 추산됩니다. 올해보다 30% 가까이 쪼그라든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건설사들이 원가율 부담에 시달리던 지난 2022년 이후 급감한 착공 실적이 입주 대란으로 이어진 건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좌초 위기에 처하며 공급난을 부채질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당장 88 공급 대책만 하더라도 49개 정책 중 35%인 17개가 법안 재개정 사안입니다.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는 마비됐고 주택 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노는 땅이 부족해 대부분 정비 사업으로 새 집을 짓는 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공급이 틀어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정비가 기대되던 1기 신도시조차도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지원이 어려워지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폭적으로 지원해줘서 다들 정비를 하게끔 도와줘라 한 게 주요 골자인데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2026년도부터 도래할 공급 절벽 아무도 수습 못할 것 같은데. 이 같은 분위기에 건설사들도 내년 분양 목표를 뜯어고치는 등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는 원래 공급하던 물량보다 30% 줄여서 분양할 예정이고 아예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트럼프발 경기 불확실성에 이어 유례없는 정부 실종 사태를 맞아 주택 사업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